안녕하세요. 여행을 해보면 사람을 가장 깊이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몽골을 여행하는 한국인, 일본인, 몽골 유목민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억에 남는 몽골 여행자들을 통해 미처 몰랐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까요? 여름마다 몽골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과 동행하는 일이 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몽골을 여행을 하며 몽골로 가는 길도 여럿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뭉케칸이 카라코룸에서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과 신에 대해 토론을 벌일 때 신이 손에 여러 손가락을 주셨듯이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길을 주셨소 라는 말처럼 몽골을 찾는 길도 손가락만큼 여러 갈래였습니다. 처음 몽골 여행을 할 때는 나도 그러했지만 밤이면 게르 안에 들어앉아 보드카를 비우고 낮이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주먹만한 별들이 쏟아지든 낙타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든 올곧게 밤의 게르와 낮의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게르 앞에 쌓인 엄청난 빈 술병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럴 것이면 안주 좋은 마포의 술집에 앉아있지 몽골은 무얼 하러 왔을까? 그런가 하면 필시 두어 번 몽골을 다녀간 블로거가 올려놓았을 몽골 가면 꼭 해야 할 7가지 라는 제목의 버킷리스트를 지상명령처럼 적어와서는 몽골 초콜릿을 사야 하는데 왜 안 파느냐? 모래산이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왜 안 우느냐고 노심초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관광객들은 청각적 여행을 하는 듯합니다. 모습도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도 자신을 알리는 특유의 소리를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손바닥을 마주쳐 박수를 치며 요란하게 터뜨리는 웃음소리는 여권을 펼칠 필요도 없이 국적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당당함과 넘치는 활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이 빛나는 금빛 웃음은 지중해적 낙천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과연 우리가 한마는 이 세상이라는 애절한 노래를 부르며 한의 정서를 지닌 민족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기야 웃음이 있는 곳에 슬픔이 더욱 깊은 법이니 한이나 웃음도 모두 넘치는 정의 소사일 듯 싶습니다. 청각으로 다가온 여행자들은 시각적으로도 강렬한 표식을 드러냅니다. 앞머리에 매단 구릿부와 정체불명의 삼선 스레빠는 젊은 한국 여행자의 유니폼이 된 듯합니다. 사막이나 눈이 덮인 설산에도 스레빠를 끌며 여유롭게 오르는 이 강고한 멘탈의 여행자들은 어느 별에서 왔을까요? 다른 나라의 여행자들은 부러움과 경이로움의 눈으로 외계에서 온 여행자들을 넋을 놓고 바라봅니다. 시브레 산 앞에는 아련하게 이어진 모래 언덕들이 있습니다. 다른 박지를 치면 금세 다다를 것 같지만 걸어보면 보기와 달리 사고는 꽤 멉니다. 가시투성이 덤불을 지나면
모래강이 나오고 그 너머에 모래 언덕이 이어집니다. 가파른 사구를 오르면 또 다른 사구가 물결처럼 이어집니다. 대체로 2시간이면 사구의 끝에 이를 수 있지만 그곳에 가면 알타이에 지매긴 바위산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어서 오시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내게 올 수 있겠소. 이번 생에 나를 만나볼 기회가 지금이 아니겠소. 청록의 알루미늄을 구겨놓은 듯한 시브레산은 모래강을 건너온 나그네들을 유혹합니다. 전날 술자리에서 의기투합한 여행자 셋이 그 유혹에 이끌려 길을 나섰습니다. 아침 일찍이 호기롭게 출발한 그들은 점심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있어서 늑대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폭염이 문제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햇살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쌍경으로 살펴보아도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한낮이 한참 지나도 소식이 없어 찾으러 나서려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맨 앞에 한 사람이 오고 뒤에 2사람이 처져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벌겋게 화상을 입은 얼굴로 첫 번째 탐험가가 외친 일성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착한 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라이터였습니다. 모래 속에 라이터를 잃어버려 몇 시간째 담배를 피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뒤에 처진 여성 탐험가는 차가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이들이 들려주는 탐험기는 가도 가도 끝이 없다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하고 오르면 또 다른 모래 언덕이 나오고 정수리를 달구는 햇볕은 인정사정 없이 내리붙더랍니다. 누군가 가져오겠지 여기고 물도 챙기지 않고 갔답니다. 다행히 한 사람이 가져온 반 통의 물을 셋이 나눠 마시고 오이 1개를 잘라서 점심을 대신하기로 했답니다. 가까스로 오른 사구 꼭대기에 앉아 쉬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공평하게 오이 하나를 3분하였는데 실수로 한 도막을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모래 언덕 아래로 오이 도막은 굴러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주워오려 했지만 모두가 말렸답니다. 모래 언덕을 다시 올라올 생각이 배고픔마저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령의 여성 탐험가는 열사병에 시달렸습니다. 눈앞에 상점이 보이고 시원한 음료수를 파는 환시를 겪었답니다. 사막에서 갈증에 시달린 탐험가들이 연료로 쓰는 중유를 물로 여겨 마시는 조난기의 이야기가 허황되지 않습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사막에서도 환시를 만나게 되는데 스펜 헤딩과 브루노 바우만이 죽다 살아난 고비와 타클라마칸 사막의 모험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세 사람은 시불의 열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막을 건너면서도 그들의 간절함은 상이했습니다. 물과 라이타와 음료수, 행복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사막을 건너는 법도 같지 않았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는 사막을 건너느라 고생을 했지만 시브레산을 눈앞에 두고 되돌아서야 했던 아쉬움이 열사들을 언제고 호명할 것입니다. 그리움은 다다르지 못한 시브레산처럼 바로 한 발자국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시인이 몽골에 와서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게르문에 기대어 손톱을 깎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빈 몸으로 올라가도 힘든 한낮의 사구를 두툼한 책을 들고 올라가 모래톱에 주저앉아 읽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노을에 홀려서 점이 되어 사라진 사람도 보았고 맨발로 숯불리를 걷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비가 퍼붓는 오르온의 초원을 실 한 오락이 걸치지 않고 달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게르문에 기대어 손톱을 깎고 싶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송수건 시인의 산문에 기대어라는 시는 읽어보았어도 게르문에 기대어는 처음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남이 무얼 하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게르에 들어와 바간을 뽑지 않는 한 말을 거꾸로 타든 밤새 별을 본다고 게르 앞에 돗자리를 깔고 자든 술에 취한 나그네가 못 알아들을 말로 소리치며 울어도 그들은 무어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 모양만 조금 색달라도 운물가에 모여 흉을 보는 게 싫어 몽땅 볶음머리로 통일한 정주국의 할머니들과는 다른 면입니다. 예의 바른 것으로 유명한 일본인들이 창마다 흰 커튼을 치는 이유가 뒷담화에 있다고 합니다.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은 죽은 뒤에도 뒷공론을 들어야 한답니다. 그게 무서워서 일본인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대해도 거실을 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지요. 일본의 정원이 아름다운 것은 커튼으로 가릴 수 없는 정원을 두고 남들이 흉을 볼까 싶어 열심히 다듬고 꾸미기 때문이랍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주택들은 튀는 색을 피하느라 무채색 일색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뒷담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뒤에서 수군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까놓고 흉을 본다는 점이랄까요? 유목민은 떨어져 사는 삶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이웃을 별나게 여기지 않는 듯합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볼가의 외딴 게르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우통을 벗은 바깥 주인은 진짜배기 유목민 남성이었습니다. 우락부락한 인상에 거친 숨소리, 무표정하면서도 거침없는 행동, 굳은 살이 쇠구슬처럼 박힌 주먹이며 말장화에 꽂은 칼이 여느 여행지에서 만난 몽골인과는 류가 달랐습니다. 여행자들이 늘면서 몽골의 유목민들은 한 해가 다르게 변하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보고 아이돌 노래를 흥얼거리며 꽃을 든 남자라는 한국 가요를 노래하며 유목민들은 세계화되어가는 중입니다. 제대로 된 유목민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진짜 배기 유목민은 느닷없이 들른 여행자들을 뚫어지게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야 그가 낯선 외국인을 처음 만나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김치란 걸 먹는 이방인을 신기한 듯 바라보면서도 그는 얼굴을 찡그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입 먹어보고는 맵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왜 그런 걸 먹느냐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유목민들은 다르다고 흉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대로 따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이웃이 없는, 경쟁할래야 경쟁할 사람이 없는 고립된 삶에서 나온 너그러움인지도 모릅니다. 이후로 함께 여행하는 이들이
밤새 술을 마시건 여행 내내 한국 정치의 뒷이야기만 늘어놓든 아이패드에 담아온 드라마만 보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초원의 꽃을 자느라고 지나쳐 버리다니 몽골 초원보다 제주도 오름 풍경이 더 좋다고 비교하는 말에 상처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염소가 왜 말에게 뿔이 없느냐고 비난하지 않듯이 나와 다른 몽골을 만나는 이들을 비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몽골로 가는 길은 손가락처럼 여러 갈래였습니다. 어느 길로 몽골에 이르든 그것은 각자의 몫이고 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계제가 아니었지요. 밤새 술을 마시는 게르 앞에서는 전생에 마시지 못한 술을 마저 채우나 보다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보자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정하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였습니다. 이틀쯤 지나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고문인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사야 하는 것인가? 이런 물음들에 대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소원대로 볕이 좋은 날 게르 문 앞에 주황색 의자에 앉아 손톱을 깎았습니다. 그 장면은 평화롭고 경건했습니다. 이듬해 시인이 손톱을 깎던 게르의 문 앞에 소복하게 자란 쑥부쟁이를 보았습니다. 시인이 두고 간 손톱들이 자라 쑥부쟁이로 피었습니다. 시인은 손톱 깎기로도 시를 쓰는 존재였나 봅니다. 오늘은 기억에 남는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편엔 몽골 여행의 길벗인 운전사들의 이야기를 차 뒤에 남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